네, 오늘은 제가 들었던 성공한 부자들의 조언 중에서 가장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잘 맞아떨어지는 조언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투자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런 조언은 변화가 많은 투자 트렌드 속에서도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직장인에게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영상마다 질리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시세 차익형 투자법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직장인은 반드시 두 번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엄청난 나비 효과 때문이죠.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시죠. 로버트 기요사키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몇 년 후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보다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의 장기 차익을 기대하기보다 즉시 현금이 들어오는 수익 구조에 집중하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또 유명 동기부여가인 짐 론이라는 분도 월급은 생활을 꾸리게 해주지만 이유는 당신에게 부를 안겨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업을 통한 추가 이윤 창출의 가치를 언급을 하신 거죠. 또 있어요. 스노우폭스 그룹의 김승호 회장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돈의 속성에서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이 좋은 돈은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붙어있어도 흩어지지 않는다. 비정규적인 돈보다 힘이 강해 실제 액면 가치와 상관없이 잠재 가치, 척도, 주가 수익률, PER이 높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 이런 분들이 비슷한 조언을 하고 계시는 게 우연일까요?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경제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직장인의 수입원이 대부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 대부분은 하나의 수입원을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붓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그 말은 하나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내 생활 전체가 흔들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현금 흐름을 다양화할수록 경제적 안정성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워린 버핏의 투자 조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중 현금 흐름을 갖추면 한 수입원이 끊겨도 다른 수입이 안전망이 돼주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가 대기업 회사원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기업 회사원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 안정성이 높죠. 하나의 수입원에서부터 오는 안정성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취미가 백패킹인데 대기업 다니는 친구랑 백패킹을 가서 대화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 본인이 불안한 이유를 표현을 해보자면 영하 20도의 추운 곳에서 만약에 살아남아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저처럼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얇은 후리스 하나로 버텨내야 되니까 힘들답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본인은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패딩을 입고 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따뜻하죠. 추운 줄을 몰라요. 그런데 후리스를 입고 있다가 벗은 사람들에 비해서 패딩을 입고 있다가 벗은 사람이 영하 20도에서 버텨내기가 더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리스 입은 사람들은 그 환경에서 버티기 위해서 몸도 적응을 했을 거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이 패딩을 평생 입을 것으로 착각을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본인이 따뜻할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될까봐 무섭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두 번째는요. 투자 확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현금 흐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현금 흐름의 중요한 진실은 추가된 현금의 흐름이 자산의 축적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요. 회사 외에 추가 수익을 현금 흐름으로 만들어냈다면 그 흐름으로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투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자산 증식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투자의 재발견이라는 책의 저자 이고은 작가님은 거위와 알을 놓고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알이 현금 흐름을 의미를 한다면 첫 번째 거위가 낳는 알을 모아서 두 번째 거위를 사고
두 번째 거위가 낳는 알을 모아서 첫 번째 거위가 낳는 알과 합쳐서 세 번째 거위를 더 빠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위를 늘려가야 점차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많아진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원인 거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 첫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요, 꼭 대단한 투자의 귀재나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더라도요,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이었던 분들 중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부의 변곡점이라는 책의 저자 정윤진 님이라고 계세요. 그분도 처음에는 월급 190만 원 반도체 중소기업에 다니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스마트 스토어를 퇴근 후에 부업으로 병행을 하다가 대박이 났고 결국 지금은 연매출 16억에 매출을 올리고 계시죠. 현금 흐름을 통해서 차곡이 축적하면서 탄탄한 기반을 다져가자라는 저의 전략과는 조금 다르지만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유지하면서 부업을 통해 도전하셨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작게 시작한 현금 흐름형 사업이 폭발적인 사업 확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예시로 볼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이분도 처음에는 월급 190만 원의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이었다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월 200만 원 정도 나오는 매장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돈을 차곡차곡 그대로 모아가지고 다른 자산을 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뭐 쉬운 건 아니겠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섣불리 시작하면 오히려 시간이나 자본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1억만 모으면 그 뒤로는 모으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복리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1억을 모아서 1억을 투자한 종목이 무조건 올라서 그대로 10억까지 가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라도 한 번씩 손해를 보게 되면 1억은커녕 1000만 원도 모으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잃지 않는 투자가 최고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지도 몰라요. 어떤 투자 혹은 뭐 어떤 사업이든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다 포함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도 모두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분명한 건 리스크를 관리하는 힘을 기르지 못하면 어떤 투자나 사업이든지 이어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어차피 은퇴하면 장사를 하게 될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 우리나라 은퇴하신 분들 치킨 튀긴다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로 은퇴하고 나면 자영업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은 30대인 지금부터 뭐 가게를 해보고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가게도 운영해보고 또 망하지 않는 가게를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해보고 실패도 많이 해봤죠. 그러면서 지금은 망하지 않는 가게를 창업하는 것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각자 본인이 어떤 투자, 사업을 하든 빨리 시작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빨리 시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변에 전문가나 이런 관련 경험자가 계시다면 조언을 구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보통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강의를 들어보시는 거예요. 돈은 조금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경험자의 시간이나 돈, 또 노하우를 사는 것이 저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이 경험했던 실패는 적어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출에는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나중을 생각하면 이게 버는 길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현금 흐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그걸 위한 활동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부터 관심 있는 현금 흐름성 부업을 찾아보시고 관련 자료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업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찾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댓글을 볼 수 있잖아요. 댓글 중에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 위주로 한번 봐보세요.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댓글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업을 포기하는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봐서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혹은 강의, 경험자로부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찾아낸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요? 남들과 같은 생각을 하면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과 다른 풍족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경험자나 조언자가 있다면 훨씬 좋겠죠.
저는 앞으로도 어떤 직장인이라도 탄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은퇴 후에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